네, 장시호 씨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됐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지금 모습을 소식이 드러냈어요. 전해졌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이 소식을 장시호 씨의 SNS를 통해 발견을 했는데요. 일단 SNS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꿨고 실명 SNS로 바꿨어요. 김태현 변호사, 네. 그 지금 장시호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SNS를 네. 원래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로 바꾸면서 자 공개를 했는데 뭐 하나 봤더니 본인 아들과 여행 중이라면서요. 휴가철이니까 다니겠죠. 네. 근데 이제 좀 시간 지나지 않았나요? 한 출감한 지 제가 한 2달 지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들이 하나뿐인데 아마 그 아들과 이제 원칙적으로 단둘이 사는 거죠. 남편과는 좀 헤어진 걸로 보이니까. 예. 네. 그 아들이랑 사실은 몇 개월 동안 못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월달에 출감해서 아들 학교 다니러 어디 가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예. 출감하고 또 바로 다니긴 이게 또 언론에도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조금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휴가철이고 그다음에 아들과 또 하루를 보내고 싶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뭐 휴가 간 거 전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휴가 간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냥 휴가, 예. 원래는 이제 뭐 다른 가명으로 아마 SNS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는 장시호로 자기 본명으로 딱 바꾸고 아들과 여행도 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네. 그런 자신감의 표현 같은데 네. 원래 장시호 씨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죠. 네. 저는 이제 장시호 씨 그 친구, 여자 친구가 이제 언론에 한번 증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시호 씨의 성격을 딱 그렇게 얘기해요. 장시호 씨는 이른바 금수저로 그냥 애들이랑 어디 좋은 데 가서 멋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즐기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 그렇게 이제 장시호 씨를 설명을 했던데 이번에도 보면은 물놀이 하고 좋은데 물 좋아하고 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아들이랑 그렇게 좀 노는 원래의 장시호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제가 보기에는. 원래의 장시호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예. 네, 지금 여행 일정이 7월 31일에 시작돼서 오늘까지라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네, 제가 예. 장시호 씨의 근황을 들어보고 싶어서 장시호 씨의 아들의 스키 강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갑자기 활성화된 거예요. 이제 메시지를 보냈더니 난 안 받을 줄 알았더니 문자 보내더라고. 저하고 친구를 있으니까 메시지는 주고 받았거든요. 그냥 뭐 고생했다. 나중에 얼굴 한번 보자. 시간 일 잘 풀리고 얼굴 한번 보자. 끝나고 얼굴 한번 보자. 그러더니 뭐 방학 한번 내려가면 연락 주세요. 그러더니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장시호가 이제 여행 중에 아까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장 하나가 조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같은 문장을 10,000번 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10,000번 말하면 이루어진다. 뭔가 소원을 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 문장을 그대로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화면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뭐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으면 그게 아들과 계속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에서 어쨌든 집행유예라도 풀려 나오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간절하게 뭔가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걸 저것도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저걸 붙여놓은 걸 보면 본인이 네. 저런 심정으로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지금 당장 상황에서 장시호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네. 재판의 결과가 네.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할 거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아들과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아마 글을 올린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은 듭니다. 지금 네. 그게 최진범 지난번에 교수님이- 나왔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네. 우주의 그 기운. 예. 원 저작권은 이제 파울로 코엘류의 소설에 나온 얘기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네. 예. 그것의 장시호판이네요. 같은 문장을 10,000번 말하면 예. 이루어진다. 예. 네, 지금 최 교수님이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장시호 씨가 무죄가 나와서 석방이 된 것이 아니고요. 구속 만기고 지금 아직 검찰 구형도 하지 않은 상태,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네.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 구속 기간에 만료돼서 실질적으로 재판 다 끝났어요. 네. 끝났고 검찰 구형과 선고만 남은 건데 일단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석방한 상태고 그럼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검찰 구형과 선고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99.999 100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오, 네. 거의 뭐 확실한 거네요. 이거 왜냐면 네. 장시호 씨 자백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횡령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피해액을 변제 공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돈이 많은데 한 7억인가 8억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대부분 자백했고 초범이고 그리고 그 수사와에 굉장히 협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예 그냥 집행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특검에서요 네. 높다고 보고 검찰에서 뭐 실형 구형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2년
사실 많이 나오면 한 2년에 3년 정도 뭐 그 정도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기 예. 때문에 저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컴추루는요 이 집행유예가 아닐 거예요. 아. 다른 걸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알 거거든요. 나는 나올 거야라는 거. 네. 그리고 무죄의 컴추루는 야, 무죄가 아니라는 거 알죠. 자주 자백했는데 그게 다른 거 무엇일까요?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남자 만나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걸 거예요. 우리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면은 삶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구속돼서 나는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에서 이 특급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네.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삶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난 굉장히 할 일이 많았는데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표현을 이렇게 같은 문장을 10,000번 말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1만 식으로- 번 말하면 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가 굉장히 이제 장시호의 수준 높은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즐거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슈투데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은 먼저 여인선 앵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재판에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평소와 약간 모습이 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이 본 기자들에 따르면 지금 약간 교도관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표정이 일단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한 그제부터 표정이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는 느낌이 부쩍 들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스스로 걷는데 오늘은 유독 이렇게 교도관이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기자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호송차라고 하죠. 네. 호송차에서 내릴 때의 모습도 좀 달랐다고 하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뭔가 이렇게 끌려 내리듯이 약간 좀 그렇게 차에서 네. 내리는 하차하는 모습이고요. 네, 굉장히- 교도관하고 또 얘기도 나누는 모습인데 김태형 변호사 약간 네. 저 영상 많이 봤잖아요. 사실 출석하는 거. 근데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좀 평소와. 지쳐 보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뭐 몇 개월째 하루에 그러니까요. 4번씩 하루에 오랜 시간 대여섯 시간은 물고 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강행군을 하고 있고 지금 날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이제 밖에서 이제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어디 갈 때 힘들잖아요. 더우니까. 예. 근데 또 구치소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제 더위에 지쳤을 텐데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피로가 누적된 피로가 지금 뭐 표출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네. 아까 같은 경우 보면 약간 내릴 때 그 다리에 약간 힘이 좀 없는 상황에 우리도 보통 다리에 이제 힘이 풀리면 저렇게 내릴 때 약간 네. 예, 넘어질 것 같은 끌려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낮에는 이제 재판을 받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안에서 운동 같은 것들도 하면서 음. 이렇게 좀 하체 단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잘 못했기 때문에 조금 근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체에 아무래도 이제 무리가 가다 보니까 좀 이제 걸을 때 약간 좀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고요. 여인선 앵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심,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 전에 마지막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마지막으로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요. 어제도 굉장히 치열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먼저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방패가 된 삼성 라이온즈. 방패된 네. 삼성 라이온즈.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 교수님, 예.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라이온즈, 그러니까 프로야구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요. 네. 예. 왜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네. 본인 업무 아닌 건 잘 모른다. 이런 네. 취지의 말을 하기 위해서 삼성 라이온즈가 끌어들인 건데요. 음. 본인이 야구를 좋아하는 광팬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구장에 직접 나와서 관람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삼성에 관심이 많지만 네.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을 교체한 것도 그때 유중일 감독이 교체가 됐는데 네. 그것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뭐 그럴 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삼성 감독 교체하는 문제와 음. 최순실, 정유라 또는 장시호에게 돈을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돈을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수십억씩 그 말을 몇십억짜리 말을 사주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실제적인 오너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러면 네. 미전실에서 독단적으로 했다? 그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네. 라이온즈 감독 교체하는 거야. 혹시나 얘기 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그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리 야구를 좋아하지만 감독 교체하는 거, 선수 교체하는 것까지 본인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좀
넌센스기도 하고요. 그런데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가 미전실에서 하는 일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삼성 라이온스의 감독 교체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를 든 것은 네. 부적절한 예고요. 상식적으로 연관할 수 없는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삼성, 이게 예. 본인이 총수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김창원 변호사가 이 법률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증언이 어떠신가요? 그냥 뭐 본인의 얘기니까. 근데 어제 우리가 피고인 신문 과정을 되게 이제 막 많이 보도를 하고 네. 저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사실 피고인 신문이라는 게 이게 재판장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 아니에요. 왜냐면 자백을 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래요. 그 피고인이 싹 부인하는데 그걸 재판장이 다 믿어주지 않잖아요. 모든 사건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피고인의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뭐 최지성 실장보다 삼성 임원들이 한 그 얘기들, 네. 그런 본인들이 사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나름의 그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이 했던 얘기들은 뭐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나름의 빈틈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 빈틈은 없다. 굉장히 잘 얘기를 하나 퍼즐이 잘 맞춰져 잘 있군요. 맞춰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빈틈은 없어요. 결국 그 빈틈을 그걸 가지고 야 저게 거짓말이고 진실은 이거야라고 밝히는 건 특검의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을 뵀던 그 최지성 실장은 그런 공동 피고인들 얘기들을 얼마나 뚫고 나갈 수 있는지 특검이 이제 증거들을 찾아서 그거를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네. 글쎄 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 제가 뭐 직접 재판 들어본 건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각종 휴민트를 동원해서 취재를 휴민트까지 또 동원하셨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찌르고 있는 창으로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이 펼치고 있는 방패를 뚫기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아, 특검을 뚫기는 좀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검의 창이 특검의 그 창이. 방패를 뚫기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요. 네. 뭐 제가 모르는 게 뭐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 보도된 걸로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니까 최순실, 정유라 이 모녀를 전혀 몰랐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뭐 진술이 바뀐 건 없습니다. 일전에 청문회 당시부터 이 모녀를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왔거든요. 당시의 목소리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독대할 때 그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예.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이 모든 계열사들이 동일한 시점에 출연할 수 있는 것,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건까지 나중에 오해가 되고 의혹이 될 건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제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진짜 시간 빠르네요. 청문회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때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최순실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재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마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그 모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의 전략은 지금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기존에 이제 그 얘기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토리를 엮어가고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일종의 로직을 만드는 건데요. 이전에 이제 있었던 논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다. 네. 안가해서 비밀스럽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승마 지원 문제가 있었다. 세 차례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승마 지원 제대로 못했다고 질책을 받았다. 그걸 협박과 강요로 받아들여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미전실 쪽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돌아 정유라 승마 지원까지 왔다. 네.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전략과 삼성 미전실 쪽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길래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승마 지원 얘기를 해서 네. 아무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전실에다가 얘기를 했을 뿐이다. 모든 것들은 미전실에서 알아서 했다.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도 아니었고 삼성전자 그냥 부회장이었을 부회장이었다. 뿐이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미전실에서 모든 것들을 비선실세라고 파악하고 다 지원하는 것들을 미전실 최지성 실장이 다 모든 것들을 주관했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재용 부회장의 프레임이 맞춰져 있던 것들을 지금 삼성 미전실로 다 옮기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뇌물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연결 그런 고리가 없어지는 셈이죠. 고리를 싹 예. 빼버린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까지 모두 다 사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물론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어떤 그 미전실 관계자들이 특검에 가가지고 조사할 때 발언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진술 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네. 뭔가 확실하게 짜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예, 물론 이재용 부회장 측의 저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좀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여인선 앵커. 근데 어제 또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전해졌다면서요? 네,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예.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독대 상황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특검 관계자, 아니, 그, 변호인이, 혹시 이재용 부회장, 지금까지 누구한테 혼나본 적 있냐? 했더니, 일단 방청객들이 다 웃었어요. 질문 자체가. 아, 방청객들 웃었어요? 재밌어서 방청객들이 다 웃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없다. 아버님한테 야단만 맞아봤다. 이건희 회장에게만 맞아봤다 얘기를 하면서, 네. 여자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를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방청객들이 또 다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한테 저번에 여자한테. 예.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한테 야단 한 번도 안 맞은 것 같아. 아버지한테만 유일하게 야단을 맞은 것 같아. 이건희 회장한테. 네. 뭐 예. 설마 또 이재용 부회장을 누가 야단 치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서 자라났는데 본인 황당하겠죠. 예를 들면 여자분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 여자분하고 지칭한 건데 네. 저건 이제 철저하게 제가 볼 땐 변호인과 합을 맞춘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이냐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강요에 의해서 내가 돈을 준 거지 무슨 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다. 대가를 바라고 네. 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또 다른 증언 중에 이런 레이저 눈빛을 쏜 걸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 그런 네. 얘기도 했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 그랬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이저 눈빛을 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날 만나고 나 보니 그 레이저 눈빛이 뭔지를 본인이 경험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네. 철저하게 변호인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 돈을 지급한 게 결국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내가 무슨 뭘 바라고 산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논리를 펴기 위해서 저런 네. 증언도 결국은 변호인과 합을 맞춰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근데 부회장. 예. 이거는 좀 달라요. 얘기가 왜 다르냐면요. 이전에는 협박과 강요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협박과 강요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알고 있었다. 예, 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에 다시 포커스가 옮겨지는 거예요. 앞서 제가 프레임을 바꾼다고 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당황해서 무슨 얘기인지 영문을 잘 몰랐다. 일방적으로 그냥 혼나다 보니까 예, 이건 협박과 강요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의아해가지고 잘 몰랐고 당황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승마지원 얘기를 언급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전실에다 얘기했을 뿐이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바꾸고 그렇군요.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전에 협박과 강요를 해버리면 오직 독대를 한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얘기 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고 하면은 얘기의 시작이 미전실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레이저 눈빛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 설명된 것이다. 어. 그러니까 레이저 눈빛이라고 표현한 것도 본인이 당황해서 그렇게 그냥 표현한 것 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뇌물을 주는 사람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그렇죠.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질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떤 청탁을 하고 말고 할 일을 그럴 분위기-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 그럴 자체가 분위기가 아니었고 분위기 네. 자체가 그런 네.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저희에게는 이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그러한 청탁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았다. 네. 그 주장을 지금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김태현 변호사 네. 그 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죠. 이건희 회장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내가 경영권 승계에는 정말 관심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희 회장 건강 소식이 조금 전해졌는데 지금 굉장히 건강이 호전세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말하면 이건희 회장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네. 뭐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에서 뭐 이렇게 병실 사진 한번 찍은 것도 그렇고 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삼성 관계자 얘기인데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벅 들어오고.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진 나오고. 예, 사진 찍힌 거요? 네, 예전입니다. 이번 보도가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보도됐던 거는 그 보도된 언론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과 이렇게 친밀한 언론사는 아닌데 네. 예. 거기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아,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사진 없고 간병인의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복도를 왔다 갔다 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이제 삼성 핵심 관계자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건강하다고요. 네. 네. 근데 저 부분은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이 시점에 저 기사가 왜 나왔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조금 뭐랄까요? 좀
궁금증이 있는 네. 그러한 기사. 제목도 일단은 제목이 이건희 회장 건강 상태 양호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기사 부분이 제목이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계신데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자체가 저는 제목과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왜 저런 기사가 나왔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이 2014년도에 처음 이제 쓰러졌을 때 그 뒤로 계속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마 상태다. 네.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고 얘기가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저 정도까지 병세가 호전이 됐다 그러면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건 기적에 가깝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삼성이 그동안에 왜 이건희 회장의 병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을까? 아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삼성그룹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소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철저히 항거하고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흘렸을까? 뭐 흘렸다고 표현하면 또 아니었을 수도 그건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반박의 때문에 여지가 있을 수 단정할 수는 있겠지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른바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경영권을 승계받을 이유도 없었고 청탁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네. 그런 뒷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총을 뭐 보낼 수밖에 없는 네. 약간 묘한 기사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그리고 삼성 임원들의 신문 내용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을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네. 듣고 있을 사람 최순실. 네, 예. 바로 이 딸 정유라 씨가 이 승마 지원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이 딸이 받았던 승마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과 286억 상당의 훈련 계약을 체결해서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오로지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훈련 지원금 받은 사실이 있죠? 딸 혼자만 그거를 한다고 그 계획을 삼성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했다면 오늘 같은 참사가 벌어질 거라는 거는 당시에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과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 씨 육성을 들어봤습니다. 예. 네, 지금 최순실 씨 주장은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정유라 한 명을 위해 그렇게 지원을 해줄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삼성 측도 유망주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정유라가 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런데 정유라 씨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저번에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지금 지원하는 걸 뭐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네. 정유라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분명히 너 말 타라고 삼성이 지원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또 한 가지는 삼성이 지원을 한 것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삼성이 이미 본인한테 말을 지원해주고 지원해준 여러 가지 금액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도 삼성이 알고 있었다라고 정유라가 증언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성이 전혀 몰랐고 개입하지 않았고 6명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연히 그냥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것처럼 됐다고 얘기하면 네. 정유라가 위증을 한 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정유라가 위증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삼성이 지원했다고 해서 본인이 이익을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나 예를 들면 본인의 죄를 좀 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증언한 것이 본인의 어떤 형량에 도움을 주는 감형을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면 거짓말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제 생각엔. 네. 그렇다고 하면 정유라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유라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 협박과 강요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알고 있었다. 예, 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의 다시 포커스가 옮겨지는 거예요. 앞서 제가 프레임을 바꾼다고 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당황해서 무슨 얘기인지 영문을 잘 몰랐다. 일방적으로 그냥 혼나다 보니까 네, 이건 협박과 강요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의아해가지고 잘 몰랐고 당황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승마지원 얘기를 언급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전실에다 얘기했을 뿐이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바꾸고 그렇군요.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전에 협박과 강요를 해버리면 오직 독대를 한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얘기 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고 하면은 얘기의 시작이 미전실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레이저 눈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 설명된 것이다.
그러니까 레이저 눈빛이라고 표현한 것도 본인이 당황해서 그렇게 그냥 표현한 것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뇌물을 주는 사람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그렇죠.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질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떤 청탁을 하고 말고 할 일을 그럴 모르겠다.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 그럴 자체가 분위기가 아니었고 분위기 자체가 네. 그런 네.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저희 얘기는 이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그러한 청탁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았다. 네. 그 주장을 지금 그러니까 삼성지가 이재용 부회장이 김태현 변호사 네. 그 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죠. 이건희 회장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내가 경영권 승계에는 정말 관심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희 회장 건강 소식이 조금 전해졌는데 네. 지금 굉장히 건강이 호전세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말하면 이건희 회장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네. 뭐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에서 뭐 이렇게 그 병실 사진 한번 찍은 것도 그렇고 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삼성 관계자 얘기인데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벽돌로 간다.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진 나온 예, 사진 찍힌 거요? 네, 예전입니다. 이거 이번 보도가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보도됐던 거는 그 보도된 언론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과 이렇게 친밀한 언론사는 아닌데 네. 예. 거기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아,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사진 없고 간병인의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복도로 왔다 갔다 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이제 삼성 핵심 관계자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건강하다고요. 네. 근데 저 부분은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이 시점에 저 기사가 왜 나왔을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조금 뭐랄까요? 좀 궁금증이 있는 네. 그러한 기사. 제목도 일단은 제목이 이건희 회장 건강 상태 양호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기사 부분이 제목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계신데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자체가 저는 제목과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왜 저런 기사가 나왔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이 2014년도에 처음 이제 쓰러졌을 때 그 뒤로 계속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마 상태다. 네.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고 얘기가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저 정도까지 병세가 호전이 됐다 그러면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건 기적에 가깝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삼성이 그동안에 왜 이건희 회장의 병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을까? 아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삼성그룹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소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철저히 항거하고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흘렸을까? 뭐 흘렸다고 표현하면 또 아니었을 수도 그건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반박의 내용이- 여지가 예, 있을 단정할 수 수는 있겠지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른바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경영권을 승계받을 이유도 없었고 청탁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네. 그런 뒷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총을 보낼 수밖에 없는 네. 약간 묘한 기사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삼성 이은즈. 방패된 네. 삼성 라이온즈.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 교수님, 예.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라이온즈, 그러니까 프로야구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네. 본인 업무 아닌 건 잘 모른다. 이런 네. 취지의 말을 하기 위해서 삼성 라이온즈가 끌어들인 건데요. 음. 본인이 야구를 좋아하는 광팬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구장에 직접 나와서 관람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삼성에 관심이 많지만 네.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을 교체한 것도 그때 유중일 감독이 교체가 됐는데 네. 그것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진실을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뭐 그럴 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삼성 감독 교체하는 문제와 최순실, 정유라 또는 장시호에게 돈을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돈을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수십억씩 그 말을 몇십억짜리 말을 사주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실제적인 오너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러면 네. 미전실에서 독단적으로 했다? 그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네. 라이온즈 감독 교체하는 거야. 혹시나 얘기 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그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리 야구를 좋아하지만 감독 교체하는 거, 선수 교체하는 것까지 본인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좀 넌센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가
미전실에서 하는 일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삼성 라이온스의 감독 교체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를 든 것은 네. 부적절한 예고요. 상식적으로 연관할 수 없는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삼성 본인이 총수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김창훈 변호사가 이 법률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증언이 어떠신가요? 그냥 뭐 본인의 얘기니까. 근데 어제 우리가 피고인 신문 과정을 되게 이제 막 많이 보도를 하고 네. 저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사실 피고인 신문이라는 게 이게 재판장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 아니에요. 왜냐면 자백을 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래요. 그 피고인이 싹 부인하는데 그걸 재판장이 다 믿어주지 않잖아요. 모든 사건에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피고인의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뭐 최지성 실장보다 삼성 임원들이 한 그 얘기들, 네. 그런 본인들의 사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나름의 그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이 했던 얘기들은 뭐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나름의 빈틈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 빈틈은 없다. 굉장히 잘 얘기를 퍼즐이 잘 맞춰져 잘 있군요. 맞춰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빈틈은 없어요. 결국 그 빈틈을 그걸 가지고 야 저게 거짓말이고 진실은 이거야라고 밝히는 건 특검의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을 뵀던 그 최지성 실장은 그런 공동 피고인들 얘기들을 얼마나 뚫고 나갈 수 있는지 특검이 이제 증거들을 찾아서 그거를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네. 글쎄 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 제가 뭐 직접 재판 들어본 건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각종 휴민트를 동원해서 취재해서 휴민트까지 또 동원하셨어요. 지금 특검에서 찌르고 있는 창으로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이 펼치고 있는 방패를 뚫기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아, 특검을 뚫기는 좀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검의 창이 특검의 그 창이. 방패를 뚫기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요. 네. 제가 모르는 게 뭐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도된 걸로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니까 최순실, 정유라 이 모녀를 전혀 몰랐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뭐 진술이 바뀐 건 없습니다. 일전에 청문회 당시부터 이 모녀를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왔거든요. 당시의 목소리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독대할 때 그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예.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이 모든 계열사들이 동일한 시점에 출연할 수 있는 것,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건까지 나중에 오해가 되고 의혹이 될 건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제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진짜 시간 빠른? 네, 장시호 씨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됐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지금 모습을 소식이 드러냈어요. 전해졌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이 소식을 장시호 씨의 SNS를 통해 발견을 했는데요. 일단 SNS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꿨고 실명 SNS로 바꿨어요. 김태현 변호사, 네. 그 지금 장시호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SNS를 네. 원래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로 바꾸면서 자 공개를 했는데 뭐 하나 봤더니 본인 아들과 여행 중이라면서요. 휴가철이니까 다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시간 지나지 않았나요? 한 출감한 지 제가 한 2달 지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들이 하나뿐인데 아마 그 아들과 이제 원칙적으로 단둘이 사는 거죠. 남편과는 좀 헤어진 걸로 보이니까. 예. 네. 그 아들이랑 사실은 몇 개월 동안 못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월달에 출감하면서 아들 학교 다니러 어디 가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예. 출감하고 또 바로 다니긴 이게 또 언론에도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조금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휴가철이고 그다음에 아들과 또 하루를 보내고 싶은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뭐 휴가 간 거 전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휴가 간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냥 휴가, 예, 원래는 이제 뭐 다른 가명으로 아마 SNS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는 장시호로 자기 본명으로 딱 바꾸고 아들과 여행도 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네. 그런 자신감의 표현 같은데 네. 원래 장시호 씨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죠. 네. 전에 이제 장시호 씨 그 친구, 여자 친구가 이제 언론에 한번 증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시호 씨의 성격을 딱 그렇게 얘기해요. 장시호 씨는 이른바 금수저로 그냥 애들이랑 어디 좋은 데 가서 멋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즐기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장시호 씨를 설명을 했던데 이번에도 보면은 물놀이 하고 좋은데 물 좋아하고 산 좋은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아들이랑 그렇게 좀 노는 원래의 장시호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제가 보기에는 원래의 장시호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예. 네, 지금 여행 일정이 7월 31일에 시작돼서 오늘까지라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네, 제가 예. 장시호 씨의 근황을 들어보고 싶어서 장시호 씨의 아들의 스키 강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갑자기 활성화된 거예요. 이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난 안 받을 줄 알았더니 문자 보내더라고요. 저하고 친분을 있으니까 메시지는 주고 받았거든요. 그냥 뭐 고생했다. 나중에 얼굴 한번 보자. 시간 1년 풀리고 얼굴 한번 보자. 끝나고 얼굴 한번 보자. 뭐 방학 한번 내려가면 연락 주세요. 그러더니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장시호가 이제 여행 중에 아까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장 하나가 조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같은 문장을 10,000번 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10,000번 말하면 이루어진다. 뭔가 소원을 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 문장을 그대로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화면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뭐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으면 그게 아들과 계속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에서 어쨌든 집행유예라도 풀려 나오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간절하게 뭔가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걸 저것도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저걸 붙여놓은 걸 보면 본인이 네. 저런 심정으로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지금 당장 상황에서 장시호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네. 재판의 결과가 네.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할 거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아들과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아마 글을 올린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은 듭니다. 지금 네. 그게 최진범 지난번에 교수님이- 나왔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네. 우주의 그 기운. 예. 그 저작권은 이제 파울로 코엘류의 소설에 나온 얘기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네. 예. 그것의 장시호판이네요. 같은 문장을 10,000번 말하면 예. 이루어진다. 예. 네, 지금 최 교수님이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장시호 씨가 무죄가 나와서 석방이 된 것이 아니고요. 구속 만기고 지금 아직 검찰 구형도 하지 않은 상태,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네.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에 만료돼서 실질적으로 재판 다 끝났어요. 네. 끝났고 검찰 구형과 청문회요. 청문회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때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최순실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재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마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그 모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의 전략은 지금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기존에 이제 그 얘기의 우리 이제 그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토리를 엮어가고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로직을 만드는 건데요. 이전에 이제 있었던 논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다. 네. 안가해서 비밀스럽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승마 지원 문제가 있었다. 세 차례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승마 지원 제대로 못했다고 질책을 받았다. 그걸 협박과 강요로 받아들여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미전실 쪽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돌아 정유라 승마 지원까지 왔다. 네.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전략과 삼성 미전실 쪽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길래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승마 지원 얘기를 해서 네. 아무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전실에다가 얘기를 했을 뿐이다. 모든 것들은 미전실에서 알아서 했다.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도 아니었고 삼성전자 그냥 부회장이었을 부회장이었다. 뿐이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미전실에서 모든 것들을 비선실세라고 파악하고 다 지원하는 것들을 미전실 최지성 실장이 다 모든 것들을 주관했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재용 부회장의 프레임이 맞춰져 있던 것들을 지금 삼성 미전실로 다 옮기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뇌물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연결 그런 고리가 없어지는 셈이죠. 고리를 싹 예. 빼버린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까지 모두 다 사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물론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어떤 그 미전실 관계자들이 특검에 가가지고 조사할 때 발언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진술 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네. 뭔가 확실하게 짜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예, 물론 이재용 부회장 측의 저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좀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여인선 앵커. 근데 어제 또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전해졌다면서요? 네,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예.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독대 상황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특검 관계자, 아니, 그 변호인이 혹시 이재용 부회장 지금까지 누구한테 혼나본 적 있냐 했더니 일단 방청객들이 다 웃었어요. 질문 자체가. 방청객들 웃었어요. 재밌어서 방청객들이 다 웃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없다. 아버님한테 야단만 맞아봤다. 이건희 회장에게만 맞아봤다 얘기를 하면서 네. 여자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를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방청객들이 또 다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한테 저번에 여자한테. 예.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한테 야단 한 번도 안 맞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만 유일하게 야단을 맞은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한테. 네. 뭐 설마 또 이재용 부회장을 누가 야단 치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서 자라났는데 본인 황당하겠죠. 예를 들면 여자분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 여자분하고 지칭한 건데 네. 저건 이제 철저하게 제가 볼 땐 변호인과 합을 맞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강요에 의해서 내가 돈을 준 거지 무슨 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다. 대가를 바라고 네. 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또 다른 증언 중에 이런 레이저 눈빛을 쏜 걸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 그런 네. 얘기도 했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 그랬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이저 눈빛을 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날 만나고 나 보니 그 레이저 눈빛이 뭔지를 본인이 경험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네. 철저하게 변호인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 돈을 지급한 게 결국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내가 무슨 뭘 바라고서 한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논리를 펴기 위해서 저런 네. 증언도 결국은 변호인과 합을 맞춰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근데 부회장. 네. 이거는 좀 달라요. 얘기가 왜 다르냐면요. 이전에는 협박과 강요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선고만 남은 건데 일단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석방한 상태고 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검찰 구형과 선고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99.999 100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오, 네. 거의 뭐 확실한 거네요. 아 이거 왜냐면 네. 장시호 씨 자백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횡령을 아마 그 모르긴 몰라도 그 피해액을 변제 공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돈이 많은데 한 7억인가 8억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대부분 자백했고 초범이고 그리고 그 수사에 굉장히 협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예 그냥 집행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특검에서요 네. 높다고 보고 검찰에서 뭐 실형 구형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2년? 사실 많이 나오면 한 2년에 3년 정도 그 정도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컴추루는요 이 집행유예가 아닐 거예요. 다른 걸 거. 왜냐면 본인도 알 거거든요. 나는 나올 거야라는 거. 네. 그리고 무죄를 컴추루는 야, 무죄가 아니라는 거 알죠. 자주 자백했는데 네. 그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남자 만나는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걸 거예요. 우리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면은 삶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구속돼서 나는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에서 이 특급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네.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삶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난 굉장히 할 일이 많았는데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표현을 이렇게 같은 문장을 10,000번 말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1만 식으로- 번 말하면 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가 굉장히 이제 장시호의 수준 높은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즐거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슈투데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늘은 먼저 여인선 앵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재판에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평소와 약간 모습이 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이 본 기자들에 따르면 지금 약간 교도관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표정이 일단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한 그제부터 표정이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는 느낌이 부쩍 들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스스로 걷는데 오늘은 유독 이렇게 교도관이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기자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호송차라고 하죠. 네. 호송차에서 내릴 때의 모습도 좀 달랐다고 하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뭔가 이렇게 끌려 내리듯이 약간 좀 그렇게 차에서 네. 내리는 하차하는 모습이고요. 네, 굉장히- 교도관하고 또 얘기도 나누는 모습인데 김태형 변호사 약간 네. 저 영상 많이 봤잖아요. 사실 출석하는 거. 근데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좀 평소와. 지쳐 보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뭐 몇 개월째 하루에 그러니까요. 4번씩 하루에 오랜 시간, 대여섯 시간은 7, 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강행군을 하고 있고 지금 날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이제 밖에서 이제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어디 갈 때 힘들잖아요. 더우니까. 예. 근데 이제 구치소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제 더위에 지쳤을 텐데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피로가 누적된 피로가 지금 뭐
표출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네. 아까 같은 경우 보면 약간 내릴 때 그 다리에 약간 힘이 좀 없는 상황에 우리도 보통 다리에 이제 힘이 풀리면 저렇게 내릴 때 약간 네. 예, 넘어질 것 같은 끌려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낮에는 이제 재판을 받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안에서 운동 같은 것들도 하면서 음. 이렇게 좀 하체 단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조금 근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체에 아무래도 이제 무리가 가다 보니까 좀 이제 걸을 때 약간 좀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네. 본격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심,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 전에 마지막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요. 어제도 굉장히 치열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먼저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방패가 된 삼성 라이온.